열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야구 이야기입니다. 3주 만에 우리 이용균, 장성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12월이에요. 네. 예. 네. 장성호에게 2018년이란? 다사다난했던 네. 아시안 게임도 일단 중계를 한번 갔다 왔고 그리고 또 포스트시즌 다전 경기를 또 중계를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해설로서 좀 많은 것을 좀 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이용균에게 2018년. 해발고도 700m의 평창의 겨울을 시작으로 한여름에는 적도 근처에 열사의 날 자카르타에서 이게 차이가 한 60도 정도 되는 이 스포츠 이벤트 두 개를 치렀더니 정말 정신이 없는 한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은 2018년 KBO 리그를 뭔가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마침 12월 10일 월요일 오후에 2018 KBO 리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장성호에게 골든글러브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상? 누구 때문이죠? 글쎄요, 제가 제일 전성기 때는 이승엽 선수 때문에 사실 받지 못했고, 사실 이승엽 선수 때문에 받지 못한 건 아니죠. 제가 이승엽 선수가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승엽 선수가 또 일본으로 떠났을 때는 갑자기 또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막 30개 이상 치고 막 3할 한 4푼, 5푼, 7관왕 하고 그러다가 이대호 선수가 또 일본을 가니까 김태균 선수가 또 갑자기 또 잘 치대요. 이승엽 선수가 이제 일본으로 떠날 때 이제 나에게도 이제 기회가 한번 이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때부터 그 정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받지 못했죠, 제가. 열카?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열카만의 특별한 KBO 리그 시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 그냥 마음대로 시상 부문 정해와라. 우리가 몇 개를 던졌고 작가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정리를 해줬으니까 여기에 맞춰라. 이대로 맞춰라. 열카는 권 작가만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권 작가가 실수해요. 예. 네. 자, 그래서 어떤 부문 먼저 시상할까요? 투수의 첫 번째 시상할 부분은 크라이상. 자, 크라이상 투수 부문. 원래 크라이의 대표적인 크라이 봉크라이, 그리고 SK의 캘크라이, 그리고 그 옛날에 정말 힘들었던 시절 윤성민 선수. 정말 힘들었던 윤성민 선수. 그때 몇 패였죠? 17패? 18패? 네, 맞습니다.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그때 어느 정도 잠실구장에 가면 그 윤성민 선수의 팬들이 그 비타민 드링크에다가 꼭 홈런 쳐주세요, 우리 승민이 승리 좀 올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스티커를 붙여서 타자한테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 잘. 2012년에 류현진 선수도 본의 아니게 크라이. 그렇죠. 그 1승을 제가 사실 말아먹었거든요. 1승 중에 하나? 1승 중에 한 경기를 제가 이제 말아먹었는데 그날 경기를 사실 류현진 선수가 이길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 하주석 선수의 송구를 그 노바운드인데 제가 원바운드인지 알고 글러브 이제 끝에 그 맞으면서 뒤로 빠졌거든요. 그게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실책으로 연결이 되면 장성호 때문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날 이후에 유현진 선수가 한 일주일간 그 저를 좀 약간 이렇게 깔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형 때문에 10승 못할 것 같, 못했다,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제가 유현진 선수를 좀 피해 다녔던 기억이 좀 나요. 자, 그래서 2018년에 투수 부문 크라이상 수상자는 누굽니까? 기록상으로는 LG의 타이러 윌슨. 평균 자책이 3.07이었고요. 퀄리티 스타트를 20번이나 했는데도 10승을 채우지 못하고 9승. 피안 타율이 2할 오픈 때고 그다음에 이닝당 출루 확률도 1.14인가 그런. 이 9승 중에 한 번은 완봉승일 거예요. 네. 여기서 그때 완봉승을 했을 때 윌슨 선수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 마이너리그 투수 시절에는 9회까지 던진 일이 거의 없대요. 마이너리그는 일종의 훈련과 비슷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구수가 어느 정도 차면 바로바로 빼버리고 완봉 조건을 갖추더라도 투구수가 차면 그냥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러네요. 태어나서 한 번도 완봉승을 못했는데 LG에서 처음 했다고 굉장히 기뻐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9승 4패. 두 자리 승리를 하지 못했던 윌슨. 저는 사실 그 윌슨 선수하고 소사 선수를 같이 뽑았거든요. 사실 원투펀치였고 그리고 이제 두산의 그 린드블럼과 프랭코프 선수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됐었는데 오히려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는 오히려 더 많이 했거든요. LG의 윌슨과 소사가. 근데 이 두 선수가 득점 지원을 좀 많이 받지 못하면서 결국 두 선수 모두 이제 9승에 그치면서 이 크라이상
저는 이 윌슨과 소사를 꼽았고 이게 그러니까 국내 사실 선수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돌려가기라고 하잖아요. LG 타선. 저는 국내 선수 중에 사실은 크라이 하면 이거 진짜 울어야 되잖아요. 진짜 은 선수. 히어로즈의 신재영 선수. 플레이오프 5차전. 마지막 홈런을 맞고 그 마운드에서 정말 울면서 더가웃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돌아가고 나서도 라커룸에서 정말 많이 울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픈 선수를 주목하는 대한민국 야구 기자 대표하는 이용규 기자. 2009년 한국 시리즈 마지막에 최병용 선수 옆에 앉아서 최병현 선수도 그때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어요. 아니, 맞아요. 네. 예. 2009년 한국 시리즈 7차전에 최병용, 그리고 2018년 플레이오프 5차전에 신재영. 2002년에 이제 최원호 투수. 최원호 투수. 이렇게 3명 모아서 한번 엘카에 다음 수상 부문 네. 장성호 의원. 믿고 보는 불펜상. 믿고 불. 예. 저는 하나의 불펜진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어떤 한 명을 꼽는다기보다는 좀 약간 얘기 뻔하게 가는 것 같은 네? 느낌 드는데요. 근데 워낙 독보적이었어요 올 시즌. 이 한영덕 감독 그리고 송진우 코치가 또 부임이 되면서 그러니까 작년 시즌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하나가 불펜이 5점 그러니까 중반대였거든요. 5점대 초반으로 5위였는데 올 시즌에는 뭐 거의 하나가 포스트 시즌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을 진출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저는 맞아요. 이 불펜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위 상승을 불펜이 이끈 거네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지표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하나가 생각보다. 맞아요. 그리고 선발도 외국인 사실 그 샘슨 이외에는 뭐 두 자리 순수를 올린 선수도 없고 국내 선발도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거의 올 시즌 내내 저는 이 불펜의 힘으로 버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즌을 쭉 돌아보잖아요. 아, 이 불펜이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 왔구나라는 걸 저도 확 느끼겠더라고요. 필승조를 꾸릴 때 거의 뭐 한 2명에서 3명 정도 있다고 한다면 거의 완벽한 불펜이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는 네. 뭐 송은범, 이태양, 그다음에 박상원 이 세 선수는 평균 자책점이 2점대예요. 커리어 하이였어요. 그렇죠. 다. 네. 불펜 투수로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완으로 김범수가 있고 시즌 초반에 또 석윤 선수가 잘해줬고 미스터 제로였죠. 예, 안영명 선수가 평균 자책점이 좀 높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롱 릴리프로서 또 제 역할을 또 해줬고 정우람 선수가 시즌 막바지에 좀 체력이 달려서 고생을 했지만 결국 또 세이브왕을 차지했고 결국 한화의 포스트 시즌을 이끈 힘은 저는 이 불펜진에 있다고 봅니다. 믿고 보는 불펜상 이용균 기자의 선택은요? 그러니까 믿고 보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나가서 잘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 딱 한 명. 저는 올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최고의 그러니까 마무리를 제외한다면 최고의 불펜 투수는 삼성의 최충현 선수. 최충현 선수가 70경기에 나와서 85이닝 많은 이닝을 소화를 했고 뭐 16홀드 8세이브 3.60이라는 평균 자책도 좋은데 이 승계 주자 실점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자 있는 상황에서 이 주자들을 얼마나 덜 들여보내느냐.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네. 최충현 선수가 23.3%의 승계주자 실점률 굉장히 좋은 기록을 세웠어요. 이제 앞으로 한국 KBO 리그의 불펜 투수, 마무리 투수 뭐 이 정도 한 자리는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게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숫자에도 굉장히 강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잖아요. 장성호 의원 같은 스타일이네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네. 공부. 최충현이 저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최충현 선수가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장성호 핸섬하게. 의원 딱 그 스타일. 저는 최충현 선수 또 얼굴이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건 키는 좀 또 다르네. 큰데. 예, 그건 예. 좀 다르네요. 예. 저는 뭐 KBO 리그에서 머리가 크기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였는데. 예, 넘어갈게요. 아니요, 그게 이제 한 명 더. 예, 예, 예. 승계주자 실점률만 따지면 기아의 윤기준 선수. 그 기아의 불펜 운영이 굉장히 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많이 집어넣었다라는 느낌들을 팬들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건 주자가 막 쌓인 상태에서 많이 들어가서 어쨌든 임비준 선수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어요. 20.8%로 오히려 승계주자 실점률만 따지면 최충현 선수보다 더 낮은 내년 시즌 주목해봐야 할 만한 투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수 부문 마지막 수상 마당쇠상입니다. 마당쇠상. 마당쇠상 저는 아까 하나 불펜 얘기했는데 하나 불펜 중에서도 송은범 선수. 송은범 선수가 불펜 중에는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마당 막 잘 쓸고 그리고 약간 외모도 개그예요? 오늘 저기 아니 이 형 이상해요. 오늘 컨디션 안 좋네. 오늘 저기 무리수 많이 던지시는데. 네. 이상합니다. 72이닝 이상 던진 올 시즌 KBO 리그 전체 투수 중에 평균 자책이 2.550 1위입니다. 가장 낮아요. 여기에
9이닝당 홈런 숫자가 0.23개로 또 70이닝 이상 던진 투수 중에 제일 낮고 네. 이 부분들이 뭐 투심 페스티벌을 던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든든하게 한화 불펜을 지켜준 투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장성호 의원의 마당세상 저는 오현택 선수. 롯데 오현택 선수. 네, 얼마 전에 또 좋은 상 하나 맞아요. 받았잖아요. 그렇죠. 해운대에서 의인상. 네, 그것도 상도 받았고 그리고 올 시즌 불펜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72경기에 또 출장을 했고 평균 자책점도 3점대. 연봉이 오현택 선수가 제일 가게 6천인가 7천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2차 드래프트로 롯데 자이언츠가 이 오현택 선수를 데리고 와서 정말 뽕을 뽑았죠. 네, 소위 말해서. 네, 진짜. 저 던져. 아 왜요? 아 이렇게 얘기하라며요. 제가 그래도 아나운서잖아요. 아나운서니까. 예. 아니 뭐 이게 비속어 네. 아니잖아요. 네. 네, 하여튼 정말로 네. 아, 정말 그때가, 오현택 예. 선수의 저는 그 재발견이라고 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올해 연봉 많이 오를 거예요. 예, 그 오현택 선수가. 선수 그 또 좋은 일 한 거. 예, 박수 한번. 예. 자, 투수 부문 네. 시상 다 마쳤고요. 야수 부문. 예. 사실은 이 부문은 좀 잠잠했어요, 그동안. 예. 예전에는 참 좀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했던 그런 선수도 있었어요. 이 부분만 가지고 빠던 상. 장성호 위원도 빠던 하면 또 현역 시절에 저도 몇 개 했었죠. 아. 네. 그러니까 그게 그 타자들이 홈런을 일루 치고 더가웃까지 나서 날아가고 막 그랬던 거죠. 그게 그 사실 그 홈런 치고 그 맛을 조금 더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빠돈이라는 게. 궁금한 게 이렇게 딱 치고 나서 정말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손동작을 일부러 이렇게 막 손목을 꺾고 뭐 이러는 거야? 연습 따로 하나 연습 따로 해. 아 연습 안 합니다. 연습 안 하는데 그 빠던이라는 게 그러니까 팔로스로의 어떤 그 연장선이잖아요. 조금 더 타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하는 저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그 다르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선수 출신이니까 제가 홈런 칠 때 빠던했을 때는 조금 더 타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저는 했던. 이게 경기력을 걸 거죠. 무슨 이게 의심이 많아요, 사람이. 이게 아니라 네? 뭔가 좀 아니 진짜. MSG가 팍팍 아니에요, 들어가는 진짜. 느낌이. 사실은 예. 빠던이 메이저리그에서 좀 금기돼 그렇죠. 있었던 장치였잖아요. 이게 투수들을 도발한다, 예의가 어긋난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선수들은 그 진출 전해 박병호 선수는 일부러 빠던을 안 하는. 옛날에 빠던 되게 잘하는 선수였는데 이제 메이저리그 가서 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자제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이번 원래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빠던 금지를 해제했죠. 빠던 봉인을 해제하면서 그 켄 그리피 주니어가 나온 광고로 이제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야구 즐기게 냅둬라라는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빠던이 봉인이 해제가 됐어요. 메이저리그도 이제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보복구가 날아온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저는 그 야구의 한 재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선수들의 행동 하나하나 어떤 제스처 하나하나 이것도 저는 큰 재미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팀 선수들 그리고 이 KBO 리그에 지금 속해 있는 모든 선수들이 조금 더 유연한 대처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성호의 그 빠던상 수상자 누굽니까? 사실 그 빠던상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 좋았던 거는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았던 거 먼저 문득- 할게요. 그러면 네? 가장 멋진 빠던은 확 집어던지는 빠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강민 선수가 플레이오프 5차전 10회 말 동점 홈런을 치고 이제 한동민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치잖아요. 네. 한동민 선수는 빠던이 없었는데 김강민 선수가 동점 홈런을 때리고 나서 공을 확인을 하고 강만이 든 채 걸어가다가 그것쪽으로 시크하게 툭 집어던지는 빠던이 있어요. 뽀이한테 던진 거 아닐까요? 빼치우라고? 아니 이거 딱 보면 좋은 흐름을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내가 그냥 막 말리는 것 생각나는 같아, 대로 얘기하라면. 얘 누가 아, 왜요? 불렀어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네. 시크하게 정말 이렇게 툭 무심하게 던지는 이 장면이 많은 팬들에게 마음을 울렸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김강민 선수가 배트 던질 때 앞권은 표정이었죠. 사실 그냥 표정 딱 약간 이러면서 네. 둘이 왜 그래요? 굉장히 그 시크한 표정. 네, 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김강민 선수 멋져요. 예. 저는 10월 2일 네. 그 LG하고 이제 KT 경기였는데 네. 아, 사실 그날 네. 경기 어수선했잖아요. 네, 벤치 클리어링이 뭐 네. 일어나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갔던 경기인데
그날 경기 이제 마지막에 그 KT 마운드에는 주건 선수가 있었고 주건 선수가 그 전에 이제 그 이영종 선수에게 홈런을 맞기 전에 몸쪽 공으로 빈볼 공을 하나 던졌어요. 그 이후에 사실 그 이영종 선수가 홈런을 딱 치고 그 뒤쪽으로 이제 배트를 놓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게 심판에 맞았거든요, 자리 쪽에. 저는 그 장면이 조금 조심해야 돼. 네. 좀 기억에 좋지 않은 기억으로 다가왔었던 저는 빠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빠던은 좀 불필요한 빠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옐로 카드를 한번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종 선수에게? 네. 그건 좋지 않은 빠던이라고 다른 생각이 선수들에게도 듭니다. 뭔가 경각심을. 그렇죠. 예. 사실 그 굉장히 위험했던 빠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빠던이 올 시즌에 제가 그 중계를 하면서 가장 뇌리에 좀 오래 남는 빠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빠던 관련된 시상을 마쳤고요. 다음 부분은 이거 누가 정했어요? 수비 미쳤상? 네. 수비 미쳤상. 예, 수상자 뽑죠. 이용규 기자. 어려워요. 일단 내야 쪽으로 네. 보자면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박병호 선수. 박병호 선수가 4월 10일 울산 롯데전에서 파울 타구를 이 울산구장 이 덕아웃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저 기억나요. 거꾸로 돌면서 네. 손으로 덤블링하고 탁 쓰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저 기억납니다. 그거. 이거 굉장히 보기 드문 수비 장면이어서 뭐 잘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똑같은 장면으로 하나 못 잡았거든요. 맞아요. 네. 덤블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걸 잡고 덤블링하는 장면이 있어서 박병호 선수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한 거냐 했더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자기가 어떻게 그걸 했는지 뭐 네.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박병호 내야 부문. 네. 예. 저는 내야 부분에 두산의 허경민 선수. 올 시즌 133경기를 뛰었거든요. 허경민 선수가 실책이 7개예요. 핸들링도 좋고 예. 이 슬라이딩 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고 허경민 선수의 최대 강점은 저는 안정된 송구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거꾸로 해석했어요. 네. 수비 때문에 팬들을 미치게 하는 두 가지 의미. 아니, 외야수를 누굴 정했냐면요. 네. 10월 9일 롯데 중견수 조홍석 선수에게 조홍석 선수가 그날 한단 미스를 한 3개 정도 했던 거로 기억이 정말 나는데. 보는 사람들을 네.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경기는 뭐 야구 역사의 길이 남을 경기가 아니었나. 정말 모든 것을 하얗게 불태운 경기였잖아요. 그날 네. 경기. 조홍석 선수가 아마 그날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았을 굉장히 거예요. 삼구 조홍석 급 소환되네요. 이할까해서 저는 사실 외야는 이정우 선수 뽑았어요. 이정후 선수. 네. 그 휘문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유격수를 보다가 이제 외야수를 이제 전향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어설픈 면이 좀 있었는데 특히 이번 그 와일드카드전이나 그 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그 수비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정말 이 슈퍼캐치라고 불릴 만큼 정말 멋있는 수비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수비력이 좋아진 선수는 저는 이정우 선수를 딱 꼽는데 이정우 선수가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첫 해에 비해 견실해졌어요, 수비가. 그리고 뭐 어깨는 좋진 않지만 또 송구가 또 정확해요, 이정우 선수가. 그래서 저는 이 수비 미천내상은 외야 부문. 알겠습니다. 야수 부문 이제 수비와 관련된 부문까지 마쳤고요. 오, 여기 있어? 이런 게 있네. 대상이 있네요. 대상이. 대상. 네. 예, 큰 대자가 아니에요. 큰 대자가 아니라 네. 대신할 대자. 네. 예, 대상. 예. 저는 이것도 잠깐 헷갈려서 대를 이어서 잘한다 뭐 이래갖고 이정우 선수를 주려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근데 상당히 감이 떨어지네. 꺼내기도 싫다. 꺼내기도 싫어. 옐로 카드. 힘들어 죽겠네. 말해하세요. 네, 대타. 대타. 대타로 사실 뭐 기록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타 중에 최고로 활약을 펼친 선수는 롯데의 채태인 선수. 네, 올 시즌 대타로만 31타석에 들어왔고요. 31타석 들어와서 대타 타율이 4할 2푼 9리입니다. 와. 그중에 홈런이 3개. 뭐 요 성적만으로도 대신해서 제일 잘하는 선수는 채태인 선수가 아니었나. 사실은 대타로만 나갔는데 채태인 선수는 사실 뭐 선발과 왔다 갔다 대타를 하지만, 병행을 했는데 대타로만 나가는 타자의 마음을 장성호 의원이 말려내야 되는 정도 느껴봤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대타로 나갔을 때 타격감을 유지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게 사실 제가 그 현역 마지막 한 2, 3년 정도를 그 이제 대타로만 뛰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노하우가 생깁니까? 그냥 이 통밥이란 말 써도 되나?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더가웃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못 던지겠구나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면 야. 대충 맞더라고요. 네, 도사가 되는 거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타 타이밍을 딱 재고 있다가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네, 확실히. 대타 타이밍을 딱 재고 있다가 딱 나가서 제가 생각한 대로 노리면 비슷비슷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지명타자를 이제 오래 치다 보면 거기에 또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저는 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타 타율 조사해서 밑에 자막 한번 깔아드릴게요. 제가 2015년도에 20타수 11안타인가 쳤을 거예요. 아니면 4할 오픈 아니면 5할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조보영 감독이 저만 찾았죠. 우리 성우 어딨니? 위기 상황만 되면 그래서 제가 저기 이제 옆으로 몸 좀 풀고 있다가 네. 감독님이 이제 희끗희끗 쳐다보면 딱 이제 장갑 끼고 이제 준비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장성호의 대타. 저는 사실 그 두 수상자들.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네, 은퇴한 이제 이진영 선수하고 저는 그 NC의 이원재 선수를 뽑았는데 이원재 선수가 대타로 가장 많은 안타 16개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저랑 띠동갑이더라고요. 30살인데 좀 늦가기로 데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구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게 이 대타로서 좀 맞아요. 올 시즌 좀 빛을 그러니까 이원현 내지 선수 이제 않았나. 고향 원더수 출신이고 그렇죠. 정말 네. 어렵게 야구 인생을 이어가는 선수있죠. 네, 알겠습니다. 뒤에 이제 저희가 좀 재미난, 색다른 시상 부문을 정했는데 두 분이 마음대로 던지세요. 이제. 제기상부터 하시죠. 재기상. SK의 김광현 선수 팔꿈치 수술을 받고 돌아와서 한 시즌을 통으로 쉰 다음에 사실은 그 토미존 수술이라는 게 복귀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완벽한 복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고생들을 했는데 김광현 선수 돌아와서 사실상 에이스급 활약 펼쳐줬고 11승 8패 2.98 이제 포스트 시리즈 되게 한국 좋은 시리즈 모습. 마지막 순간. 네, 예. 정말 좋은 모습 뭐 그걸로 보여줬어요. 그냥 얘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왜 154. 그랬어요, 근데? 뭐가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지금 적반하는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이어 야구 중계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한국 시리즈 중계.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5경기. 그만하세요. 저는 자. 제기상 송은범 선수. 사실 송은범 선수가 이제 기아에 있을 때부터 약간 그 좋지 않은 이제 하락의 어떤 그 징조가 좀 보였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 정말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슈트를 약간 입은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뭐 2, 3년 정도는 본인의 어떤 그 활약상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음 상은 뭐예요? 다음 상은 이제 뉴스타상. 강백호네요, 뭐 그러면. 뉴스타상은 저는 강백호 선수밖에 없죠. 뭐 각종 근데 기록을 너무 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 다른 선수 할게요. 네. 저는 롯데 구승민 선수. 네. 롯데 구승민 선수가 올 시즌에 64경기에 7승 4패 3.67. 구승민 선수는 네. 구승. 이게 이 내 잘못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염이 된다니까요. 내 잘못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스타트를 잘못 끊었더니 내년에는 2승 더 하는 걸로. 저는 구승민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롯데 그 불펜진이 작년에 그 롯데 불펜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올 시즌에 조정훈 선수 그리고 또 박지정 선수가 부상으로 또 2군에 가면서 구승민 선수가 거의 이 롯데 그 중요한 경기 거의 대부분의 등판을 하면서 정말 새롭게 어떤 그 롯데 불펜진을 책임졌던 이 구승민 선수. 얼마 전에 케이팝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케이팝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가라고 했더니 그 케이팝에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뭐 저는 뭐 보컬입니다. 저는 랩입니다. 이런 캐릭터 중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막내랍니다. 막내. 아, 그런 걸. 네네. 막내는 그냥 뭐 춤이건 노래건 뭐지 랩이건 상관없이 그냥 캐릭터 자체가 막내인 거래요. 그거를 이제 빌보드 전문가가 K-팝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막내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막내라고 표현을 하죠. 막내라고. 이번 KBO 리그의 뉴스타라고 하면 막내 캐릭터는 누구였을까 고민해봤더니 2000년생 최초의 홈런 타자 2000년생으로 KBO 리그 정원원 선수가 정말 그냥 뭐 수비도 견실하게 하고 타격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지만 그 외모랑 이런 것들이 KBO 리그의 그냥 막내구나. 강백호 선수한테 막내 이미지 별로 없잖아요. 강백호 선수는 그냥 강백호 선수는 베테랑 느낌이에요. 네, 베테랑 같아요. 한 10년 정도 다른 팀에 있다가 FA로 꼭 캐릭터 있다나 그런 느낌이 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 뉴스타라면 막내 캐릭터에는 정원원 선수가 가장 잘 어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맨갑상? 이건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멘탈 갑상? 저는 멘탈 갑상으로 여기 이광용 아나운서와 장성호 해설위원 그 정신없던 한국 시리즈 6차전 경기를 끝까지 중계를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한 멘탈을 보여주고 이 두 분에게 멘탈 밥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휴 진짜. 다시 한번 그 좀 부족함이 많았던 중계 방송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갑상 이렇게 정말 우리예요? 아니 근데 오지환 선수 얘기 안 해요? 네. 아니, 오지환 선수는 더 슬프잖아 근데. 네? 더 슬프잖아. 아니 뭐 슬픈데 일단 근데 오지환 선수 찾아봤더니 오신 전경기 출장이에요. 네. 전경기 출장 선수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6명입니다 올 네. 시즌. 네. 6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고 그 아시안 게임 이후에 굉장히 그 멘탈적으로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그 전에도 그 전부터 굉장히 오지환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아니기 힘들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시즌을 결장 없이 144경기를 모두 뛰었다는 거는 저는 엄청난 멘탈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지환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상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 나 정말로.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팬 서비스상. 이거 사실은 저희가 그 내년 초쯤에 열카 야구 이야기 주제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팬 서비스상 누가 수상할까요? 이용규 기자. 저는 원래 연수의 사인마라고 유명한 이제 김상수 선수도 있고 그리고 팬들에게 뭐 되게 잘해주기로 유명한 혹시 제 사인 필요하지 않으세요? 얘기하는 SK 박종훈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SK랑 두산이 한국 시즌 치열한 6차전 경기를 펼치고 준우승을 한 팀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 준우승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팬들에게 사인을 일일이 다 해줬던 두산의 주장 오재원 선수가 뭐 기사가 됐었어요. 네, 정말 멋진 예.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재원 선수는 앞으로가 조금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미디어에서 오재원 선수가 이제 사인을 잘해준다는 이제 기사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오재원 선수는 어디 가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인상 못 쓸 거예요. 무조건 잡히면 최소한 사인 50장은 하고 아마 이동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네. 그래도 오재원 나도 그래도 오재원 선수는 참 멋졌어요. 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네. 진정한 팬 서비스 시즌 끝나고 나서 해주신 분이 계시죠. 기아의 김기태 감독. 팬들의 그 원성을 네. 정면으로 받아 안았던 팬들을 그래서 가서 만났던. 이야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김밥을 준비해서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팬들을 위해 김밥을 해서 그걸 나누고. 자비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무슨 왜 웃어요? 홍보팀이나 이런 진짜요? 데서 미담이잖아. 자기가 직접 사서. 아 진짜요? 정말 팬 서비스. 대단한. 사실은 이게 네. 멘탈 값과 팬 서비스가 결합된 부분에 있어서 김기태 감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 사실 굉장히 힘든 결정. 아니 내년에 기아 타이거즈의 또 행보도 상당히 궁금하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쓰루습을 짓고 그래요. 궁금합니다. 예. 네. 자, 저희가 나름대로 정말 어수선하게 시상을 이어갔는데요. 빠진 거 있습니까? 빠진 거 있어요? 감독상 해야죠. 아, 마지막인데. 감독상. 예.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독상. 왜죠? 대부분 뭐 한국 시리즈 우승팀 감독을 이제 꼽기 마련인데 사실 올 시즌은 저는 장정석 감독을 좀 보면서 좀 많은 것을 느꼈던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넥센의 네. 그러니까 키움의 장정석 감독이죠. 그렇죠. 이제 뭐 키움이니까 예. 와일드카드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이 명승부를 만들어낸 플레이오프까지.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4차전이 끝나고 어떤 기자가 이제 장정석 감독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공식적으로 박병호 선수 뭐 어떻게 기용을 하실 거냐 5차전에 했더니 장정석 감독이 딱 첫 마디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고요. 뭐 정말 또 안 터져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오다를 써내려가면서 박병호 선수만큼은 그냥 자연스럽게 버릇처럼 써내려갔기 때문에 마지막 5차전도 박병호 선수 그 중심에 서서 저희 경기 할 겁니다. 야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이번 포스트 시즌을 보면서 이 장정석이라는 사람이 선수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구나. 이러니 선수들이 스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사실 시즌 중에는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를 보면서 포스트 시즌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에 장정석 감독이 이끄는 이 키움은 또 어떤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올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예. 네. 저희가 그 연초에 감독이란 무엇인가 이거 한번 또 만들어야겠는데. 감독의 역할론.
내년 초에 주제가 이제 슬슬 잡히는데요. 예, 비시즌용 주제가 예. 감독상 이용규 기자. 저는 뭐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트레이 힐만 감독이 다시 한번 트레이 힐만 감독이 네.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기도 했고 특히 여러 주변에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는 항상 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업무 위주의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감독이 선수한테 컨디션 어때? 컨디션 몸 좋아? 뭐 이런 어떤 실제 일반 회사에서도 이번 일 잘하고 이 보고서 잘 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질문도 이루어지는 반면에 힐만 감독은 한 번도 먼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대요. 보면 항상 뭐 컨디션 어때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가족은 잘 지내니, 애들은 잘 크고 있니, 와이프는 잘 지내니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먼저 들어갔다는 거니까 패밀리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패밀리고 그리고 그 패밀리의 구성원들 모두가 각자 자기들의 가족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자기들의 가족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패밀리를 만들어 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를 SK 와이번스의 힐만 감독이 보여주지 않았나. 우리가 또 한 시즌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용균 기자, 장성우 의원 패밀리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자, 사적인 자리에 가시면 자꾸 욕하시고 됩니까 이러면? 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장 의원님? 또 밖으로 나가시면 바로 욕하시고. 빠따 준비해 주세요. 예. 빠따래. 배트 준비해 주세요. 안 되겠다. 자, 한 줄 요약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균 기자. 2018 시즌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은 저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은? 끝은. 끝은? 네. 끝은. 끝은?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니까 렛츠고 녹색 그라운드로. 자, 다시 하죠. 뭘 다시 해요. 그냥 가요. 진짜. 늘 존경합니다. 사랑하고요. 뻥치지 마세요. 예. 이용균 기자, 장성호 위원과 함께하는 옐카 야구 이야기는 이제 내년에 2019년 시즌 준비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좀 재밌는 주제 저희가 준비를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옐카에서 이런 얘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좋은 댓글 다 5개 선정해서 그분들께 수상한 에이스는 유니폼이 없다. 본격 야구 추리소설. 저자는 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는 8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살은 안 빠지는 거 같아요. 안 찐 게 다행이죠. 고생을 하면 원래 살이 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의 불펜진을 역시 하나 출신. 그다음에 롯데의 불펜진을 책임졌던 이 구승민 선수. 롯데 출신. 아니 하나 출신이었다가 롯데 출신이었다가 KT였다가. 이진영 선수랑 장성호 의원은 뭔가 좀 통하는. 머리 크기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 광대뼈 튀어나온 것도 조금 비슷해요. 이진영 선수를 만나면 정말 거울 보는 듯한. 은퇴 발표했을 때도 이진영 선수가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이제 그 위치가 돼 보니까 형의 마음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답변 안 해줬습니다. 혼자 느끼라고.